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역시나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이 매크로 이슈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처그룹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포스팅이 떴고요. 어제 잠시 또 한번 반등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가장 크게 지목이 된 것은 바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무려 104% 관세 부과 발표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4%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월에서 3월에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예고를 했었고, 이번 4월 초에 미국이 34%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를 매겼고요. 그래서 미국이 재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총 104% 관세율이 적용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양국 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산업과 기업들은 매우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대표 기업 중 하나이고요. 관세 부담이 직격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 금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이었는데, 최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위 자리를 좀 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이슈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였던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번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을 정말 멍청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미 증시가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커졌고, 현재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까지 미 증시 또는 이 기술주와 간간히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77,000달러 이하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체 시총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2.4조 달러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비해서 알트코인 하락이 더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덧 62.6%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ETF는 4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 이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15포인트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극단적 공포 단계로 다시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는 29포인트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단적 공포 분위기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히트맵을 보시면요, 하루 기준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76,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앉았고요. 이더리움은 이번엔 1,500달러 라인이 뚫혔습니다. 어제는 리플, XRP도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1.7달러까지 내려앉았고요. 여기에 파이도 하루 대비 1.4% 소폭 하락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 4시간 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약 0.56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크립토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2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X 계정을 보시면요, 종종 이 시장 관련해서 파이와 이 암호화폐 시장 포스팅을 좀 올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파이를 포함해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서 커플링이 된 채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더라도 파이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으로 무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더라도 하루 동안 파이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 자체에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고요,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뒤덮을 때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구간 또는 각 프로젝트들이 단기 호재가 발생해서 며칠간 짧게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우리가 파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시경제 지표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코인 시장 전반에, 그리고 파이 또한 현재는 하방 압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파이 홀더들 그리고 투자자들 또한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내부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4월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매일 조금씩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를 때는 하루에 10만 건도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느릴 때는 3만에서 5만 건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 양이 10만 건 이상씩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3월 대부분 기간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시면요, 3월 한 달 동안 무려 100만 건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에 코어팀이 목표하였던 마이그레이션 이 속도 레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200만 건에서 많게는 300만 건 정도의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됐어야 현재 KYC 통과 수준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는데,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6만, 17만 건 이상의 수준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반에 며칠만 마이그레이션이 작동이 했었지만은 3월에 총 마이그레이션 수가 100만 건을 이미 넘어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월에 갑작스럽게 이 마이그레이션 기술적 이슈가 나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보름 이상 마이그레이션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는 언급이 몇 차례 있었고, 이는 KYC를 통과한 약 2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파일 생태계로 신속히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어팀의 이 내부 작업을 보면요,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하거나 이 벤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우회적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코어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파이코어팀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상당히 답답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팀의 다음 단계 업데이트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의 정상화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 3월 초반에 냈던 그 스피드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마이그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벤사 기업과의 협업이 있죠. 현재는 개선을 위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유저들이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더 유의미한 업데이트들이 생태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순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토큰 포스터지에 실린 파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인 뱅크사가 파이코인 3,050만 개를 매입을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파이의 실사용 가능성과 향후 확장성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여기서 언급한 뱅크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벤사 또는 반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벤사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렸었죠.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벽을 허물어주는 온앤오프 램프 기능의 제공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스텔라의 앵커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용카드나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을 통해서 USDC 또는 스텔라 루멘 등 여러 결제 방법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파이 생태계에서도 이런 결제 방법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등을 통해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 버그 수정으로 인해서 다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다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계속 보면요, 파이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0.58달러로 0.6달러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이고, 기술적 지표 역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고 주요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승 제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는 파이코인의 향후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문 제포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는 무역 분쟁 등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지만 상황이 진정이 되면 파이코인이 6월까지 3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고, 그는 파이코인을 실사용 기반 생태계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사의 대규모 매입은 단순한 투자 이상으로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파이코인이 채굴형 코인에서 실질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와 같은 기업 참여와 함께 높은 수준의 기술적 개방성과 확장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벤사의 지갑 주소는 GBBH 주소가 있고요, GBPH 주소, 이 두 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갑을 통해서 각각 2천만 개씩 총 4천만 개 파이코인이 매입이 된 것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은 OKX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량의 물량이 거래소 내에서 즉시 매입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1,000만 개씩 총 4번에 걸쳐서 정확한 수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거래소 외부에서, 즉 OKX 거래소와 OTC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만약 실제로 이 정도 규모가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가 되었다면 당시 파이코인의 가격이 하락세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가격 펌핑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통 기업 간의 OTC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당 시점에 반사 앱이 파이브라우저에 노출이 되면서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을 하였다, 그런 분석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어팀의 지갑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의 지갑은 200만 개씩 총 10,000개 지갑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움직인 코어팀의 지갑은 지난 3월 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코어팀 지갑이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오픈 메인넷 전환 이후에 파이코어팀 지갑을 보면요, 총 1,000만 개의 파이코인이 현재까지 움직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1,000만 개의 코인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거래소 지갑이나 다른 지갑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각각의 트랜잭션의 목적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개를 모두 최대치로 잡고 모두 매도의 목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파이코어팀이 아직 이 1,000만 개를 모두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최종적으로 거래소로 보내지지 않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그런 물량들도 있는데요. 이 물량을 모두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1,000만 개이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실린 파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파이 상장 관련 투표를 진행을 하였고, 이 중 200만 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중 86%가 바이낸스 상장을 추진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는데, 하지만 바이낸스는 그 이후로 파이 상장에 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유와 비공식적인 이유가 모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인 이유부터 보자면요, 2025년 2월 메인넷 출시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업계 내 비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용자 수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 다단계 방식과 유사하다, 또는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 명확한 토크노믹스가 없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공식적인 이유로는 바이낸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호환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이낸스의 이 보트 리스트 프로그램을 보면요, 보통은 BNB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또 투명성 부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이낸스는 토큰 발행, 락업, 소각 등에 대한 명확하고 공개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하는데, 하지만 파이는 아직까지 주요 거래소가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토큰의 신뢰성과 경제 모델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베트남,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규제 불확실성은 주요 거래소들이 피하고 싶은 요소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파이 프로젝트는 상장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강점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부러워할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중심 환경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모가 자체 시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사용 중심의 전략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파이코어 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실사용 화폐로서의 발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2025년 3월 진행이 되었던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개 이상의 가맹점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결제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인프라는 점차 구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고, 지갑이나 D앱, 자체 KYC 시스템 등도 외부 플랫폼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폐쇄형 경제 모델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파이를 벌고 쓰고 교환할 수 있다면 주요 거래소의 역할은 줄어들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파이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코인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P2P 디지털 통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아직 냉정하고 파이코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또는 아직도 겪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문제 또는 주요 거래소 미상장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들이 헤쳐나가야 될 숙제가 많다, 이런 분석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수년 전부터 파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글을 써왔던 주요 미디어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전에는 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전의 스탠스와 동일하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속적으로 매우 회의적인 스탠스에서 파이 분석 기사를 내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는 아직 헤쳐나가게 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시장에 막 출시가 되었고, 또 시장 분위기 지금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출시가 되자마자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도 프로젝트 주변의 여러 존재함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자산이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게 됩니다. 특히 파이처럼 특이한 프로젝트, 이제 막 출시가 된 신규 프로젝트에게는 더 가혹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의심을 받고 외면당하는 시기에 꾸준히 홀딩하고 채굴하고 더 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모두가 파이를 원하고 사고 싶어질 때는 그때 같이 움직인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이 매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채널은 대부분 초기 채굴자 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시점에도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채굴을 했던 양 중에서 매도하게 되는 경우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처럼 파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시장 평가가 좋지 않은 시기, 이런 현상들은 크립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파이에게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요, 파이도 의미 있는 진전을 하나 둘씩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파이 가치도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견디신 분들이 미래에 더 큰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파이는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도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몇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파이는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크립토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